만약에 혈액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의 문제 중에 하나가 혈액의 양의 부족, 혈액의 순환의 부족, 혈액이 더러워졌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특히 혈액이 더러워지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보통 체중에 혈액은 8% 정도 있어요. 출혈량이 만약 우리가 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다쳤어요. 넘어져서. 그래서 이제 피가 이제 납니다. 피가 나서 지혈이 잘 안 되죠. 나면 계속 흘러요. 특히 동맥 이런 데나 큰 혈관들에 상처가 나면 혈액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혈액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게 한 1리터 이상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특히 한 1.5리터 정도의 출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쇼크가 오게 되고 1.5리터 이상의 피를 흘리게 되면 사망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뭔가 어느 장기가 망가지지 않아도 혈액만 한 1.5리터 이상 쭉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망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혈액은 사실 그 혈액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속에 저장고인 저장고들에게 이렇게 저장을 하지만 우리가 돈을 다 농협 은행에다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돈을 다 어디에 맡겨놓을 수는 없죠. 지금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무엇도 갖고 있어요? 시장을 가야 되는데 요즘 카드 쓰나요? 현금도 갖고 있죠. 그죠? 카드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내 손에 현금이 있는 것처럼 혈액은 그 안에 영양이 많아지면 저장을 하고 일부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있는 모든 곳에 혈관이 가잖아요. 그곳에 영양을 이제 분배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망가지지 않아요. 몸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혈액에 제가 이 사진들을 보면 깨끗한 분이 거의 없어요. 사실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혈액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혈액이 좋지 않거나 혈액이 많이 뭉쳐 있어서 순환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산화가 되거나 안 속에 막 이렇게 큰 그 지방층들, 지방 그 덩어리들이 정말 많은데 이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첫 번째 필수가 좋은 피를 소유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건강과 좋은 피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피가 더러운데 건강하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저 사람은 술도 많이 마시고 고기도 많이 먹고 피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건강하죠? 절대 없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더 잘 버텨지는 거거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아주 특이한 몸을 갖고 태어나서 그거에 데미지를 덜 입는 것 뿐이지 혈액이 더러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혈액이 더러운 사람들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감기도 걸리고 그죠? 몸살도 생기고 피부에 가려움도 생기는데 그것도 없어요. 나중에 암 생겨요. 암. 그러니까 가끔 저 상담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저는 감기 별로 안 걸렸는데 갑자기 암이 왔다고. 평생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이 걸렸다고.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이제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몸속에서 혈액이 그 역할을 못했던 거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피는 결국 생명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피는 우리 몸을 다니면서 몸을 복구해줘요. 망가진 몸을 복구도 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노화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질병을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뭐 간 관리하거나 위 관리하거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혈액 관리예요. 너무 쉬워져요. 1차적으로 혈액만 관리하면 우리 몸은 혈액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애써서 다른 곳을 관리할 필요 없이 우선 첫 번째는 혈액만 관리하자. 혈액만 깨끗하게 하자. 혈액만 건강하게 하자. 혈액만 항상성을 갖게 하자. 면역을 올리자 이쪽에서. 그러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혈액 검사잖아요. 그죠? 혈액을 검사했을 때 거기에 보면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뭐 그리고 혈청 단백질 뭐 등등 신장 수치, 간 수치 막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가장 단시간에 2시간이면 여러분 웬만한 혈액들이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혈액 검사들은 시간을 좀 더 맡기면 나오는데 약 2시간이면 기본 대사 혈액들을 볼 수 있어요. 아, 내 몸에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못하는 게 있어요. 혈액 검사했을 때. 뭘까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하는데 확인을 못하는 게 있어요. 혈액이 더러운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못해요. 혈액이 뭉쳐있는지에는 확인을 안 해요. 맞죠? 거의 그냥 혈액의 수치를 보는 거지
혈액의 상태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가 괜찮아 그러면 안심하고 안일할 수가 있어요. 괜찮네, 생각보다 나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혈액이 더러지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모세혈관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혈관에서 가장 가늘고 많은 게 모세혈관이에요. 네, 가장 가늘고 많은 게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이 확장하게 돼요. 혈액이 더러지면. 생리학적으로 보면 혈관이 커집니다. 자, 뭐가 더러지면? 혈액이 더러지면. 그러면 혈관이 커지면 우선 그 우리 혈관이 사실은 약간 풍선을 불었다 놨다 불었다 놨다 하면 풍선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쭈글쭈글하거나 막 그래지죠. 혈관도 똑같아요. 풍선과 같아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더 확장되면 사실 모세혈관이 그렇게 강한 혈관들이 아니니까 어떤 영향이 생기냐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터지면 눈이 충혈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막 지치고 눈을 비비고 하다 보면 눈이 빨개져요. 그 빨개진 이유가 눈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그래요. 무조건 더러워지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결합되면 커져요. 모든 분자는 더러워지거나 혹은 또 오염이 되면 분자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물이 분자가 굉장히 작다가 클러스트라고 하죠. 작다가 물의 오염 농도가 심해지면 물 클러스트가 커져요. 혈액도 마찬가지예요. 커지거나 모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더러워진 것은 모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요. 지구의 그 많은 오염물들에 물이 그것을 빨아당기게 되면 거기에는 더 오염이 계속 커지겠죠. 그 다음에 혈액이 더러워지면 몸이 이제 병이 생깁니다. 몸이 병이 생기는데 우리 몸 자체가 이제 어떤 노력을 할까요? 더러워진 혈액을 처리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해요. 왜냐면 몸이 살아야 되니까. 그럼 혈액이 더러워지면 혈액의 순환이 이제 흐름이 나빠지고 이제 아까 뭐 혈관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혈관이 확장되고 출혈이 생기고 오염된 혈액을 정화하려는 반응을 갖게 돼요. 우리 몸에서. 이거는 자연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있죠. 혈액이 우리가 더러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생긴다고요? 혈액이 더러지면 흐름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혈관이 확장되고 또 뭐라고 했죠? 출혈이 생기고 각 몸에서 마지막으로 오염된 혈액을 정화하려고 몸이 애쓰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자연치유의 그 순서 중에 하나예요. 혈액의 흐름이 나빠질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혈액 수치는 안 나옵니다. 뭐냐면 두통이 있거나 현기증, 두근거림, 어깨 결림. 그러니까 어깨 결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액의 흐름이 나빠질 때. 이 과정에서 인체는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어떤 상태, 어떤 모드로 들어가게 되냐면 염증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위염도 생기는 거고 관절염도 생기고 그 많은 염증 우리 몸에 다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염증이 다 있어요. 치주염, 뭐 구강염, 아니면 이제 눈에 생기는 결막염, 그다음 또 비염 이런 것도 생기는 거예요. 혈액이 더러져 생기는 거예요. 자, 피부 쪽에서도 이런 형태가 생깁니다. 피부 쪽에서, 피부 가장자리에서. 피부 쪽에서 생기게 되면 아토피나 피부 질환들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이 노폐물이 많아서 이게 혈관벽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혈액 속에. 그러면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혈액이 더러진다는 이 자체가 엄청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이 혈액이 더러지는 것은 그래도 뭐 하루 이틀이면 해결될 수 있는데 당뇨 환자나 특히 암 환자 혹은 또 백혈병, 피부 질환 환자가 혈액이 한번 더러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데미지를 입혀놓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10배는 해로울 걸요. 10배. 그러니까 나쁜 음식 먹었을 때 저보다 10배는 안 좋으세요. 몸이 한번 나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하죠. 몸이 건강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느낀 거 뭐냐면 내가 뭔가 어디에 간이 안 좋아지거나 당뇨가 생기거나 암이 생기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이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되게 취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하나 먹었다고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10배, 100배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그게 바로 혈액이 반복된 습관과 지정된 자기가 가던 길을 갔던 어떤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암은 우리 몸속의 새로운 조직입니다. 새로운 조직.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누구나 갖고 있어요. 누구나 이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암세포는 사실 과한 식사를 통해서 생겨난다고 학자들이 이미 발표했어요.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의 음식들, 필요 이상의 영양들, 필요 이상의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뭐 이런 것들 섭취하면 우리 몸이 활성산소가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런 독소들, 문제들이 혈액 속에 혈액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혈액은 제 일을 하지 못하다 보면 몸에 산소 농도가 저하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100% 아니면 90% 이상 암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보면 암도 인체의 노폐물을 정화하려고 경고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암이 생긴 이유가 우리 몸이 지금 막 망가지니까 너 관리해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암을 만들게 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나쁜 거죠. 암이 생긴 최후의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이거를 잘 역으로 이용한다면 암을 아포토시스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정신 차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소솜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세포 속에 있어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처럼 암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문제 해결 장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암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암을 잘라내야 돼, 암을 없애야 돼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피를 깨끗하게 해야 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앞으로 식습관을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리사 게이츠 박사는 암은 오염된 혈액을 정화하려고 하는 정화 장치라고 표현 같이 했어요.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모리사 게이츠 박사 알죠? 자인추의 어떻게 보면 일본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데 오염된 혈액을 정화하는 장치라고 표현합니다. 즉 혈액의 노폐물을 암이라고 하는 정화 장치에 집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몸에 혈액의 노폐물 오염 농도가 올라갔을 때 그게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몸 전체가 다 부패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언제 사망할지 몰라요. 그러면 암이라고 하는 장치를 몸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정화 작용을 한다. 감기 나쁜 거지만 알고 보면 감기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몸살이 나쁜 건데 몸살이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몸살을 통해서 우리가 쉬죠. 그리고 몸살을 통해서 우리가 노폐물 빠져나가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폐물이 없는데 감기에 걸릴 필요는 없어요. 노폐물이 많은데 감기에 안 걸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억지로라도 내가 감기 걸린 것처럼 해야 돼. 그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제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살이 찌고 늘 막 어딘가 붓고 변도 이상하고 소변도 이상해요. 이상하게 냄새도 많이 나. 그러면 분명 왜 내 몸에 노폐물이 이렇게 많은데 감기 안 걸리지? 왜 몸살이 안 나지? 이상 반응이 안 생기지? 그럼 내가 스스로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독소를 빼야지. 그래서 금식도 하고 쉬고 운동도 하고 내가 감기 걸리거나 몸살 걸렸을 때 그런 것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라는 통증 없이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예방이고요. 근데 예방을 못하면 감기에 걸리고 감기도 예방이 안 되면 다른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거짓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지금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가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몸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혈액의 오염이 왜 클까요? 혈액의 오염은 무조건 먹거리에서 가장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식, 중성지방. 우리가 보통 이제 과식을 하거나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 혈액 속에 중성지방 혈중 농도가 올라가요. 그럼 소화액이 부족해지고 정상적인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특히 단백질, 지질을 소화시킬 수 없어요. 잘 못 시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큽니다. 스트레스 받게 되면 혈액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산성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럼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적혈구, 혈소판 등이 부족해지거나 물 부족에서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액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도 충분히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 부족해도 혈액이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금이 더러워지면 혈액 자체 pH가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산성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물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몸 자체 체액이나 특히 혈액이 산성화되잖아요. 이 산성화라는 게 pH가 엄청 산성은 아니라도 약간만 뭐 0.5라든지 1만 떨어져도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산성화되면 독소 처리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 무조건 혈액을 더러워지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동물성지망, 치즈, 우유, 계란 아니면 또 육고기, 회 이런 것까지 혈액을 더러지게 만듭니다. 내가 이제 디톡스를 하고 나서 생선을 먹었어요. 생선 한 3번 정도 그 정도 먹으면 혈액이 더러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냐? 암 환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특히 암 환자분들은 2번, 3번만 드셔도 혈액이 갑자기 변해버려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 있죠. 김치 먹잖아요.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일수록 어떤 음식이나 어떤 문제를 딱 한 번만 우리가 받아들여도 한 번만 실수를 하더라도 몸이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알코올, 어떤 분들이 가장 해로울까요? 간이 엄청 안 좋은 분들. 알코올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간이 분해할 수 있는 그 효소가 적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도 되게 안 좋아요. 사실 이 환경 호르몬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가구에나 본드나 나쁜 유해 물질들 있죠. 그 환경 호르몬들을 우리가 많이 몸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몸에 어떤 균형이 깨집니다. 굉장히 빨리 깨져요. 일반 오염 물질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오염수라든지 뭐 오염된 공기라든지 오염된 방 안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쓰레기가 썩어서 그 냄새를 맡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피를 엄청 탁하게 만들어요. 좋지 않은 뭐 가축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맡고 있는 히터나 그 에어컨에 나오는 그런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물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적혈구 특히 혈액이 더러질 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왜 혈액이 더러지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좀 더 관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